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사연 남녀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직장이 서울이라서 긴 시간 동안 사연을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에 제가 겪은 최악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는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제 주변에서는 하나 둘 결혼을 하면서 조급함 같은 게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쓰레기 컬렉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쓰레기 컬렉터란 쓰레기 수집가라는 뜻이죠. 즉, 연애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괜찮은 남자들 중에서 어떻게 저런 놈을 골라 주워왔을까 싶은 남자들만 만났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쁜 남자를 떠올릴 텐데요. 소위 여자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란 얼굴값을 하는 바람둥이를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놈, 못난 놈에 가까운 남자들을 만났죠.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 이상형은 그냥 착한 남자였거든요. 조건도 몸매도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친구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는 총 3번이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정도의 연애를 했죠. 첫 번째 연애는, 첫 번째 수집한 쓰레기는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들에 비해 좀 늦은 편이긴 하죠. 하지만 그 전에는 남자에게 관심 자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도 그저 친구들이 모두 남자친구를 만들길래 저 역시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에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고백을 받았고 상대는 1살 위의 오빠였죠. 굉장히 잘생긴 편에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저를 배려하고 어른스러웠죠. 얼굴 안 본다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상형이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듯해요. 어쨌든 그런 점에 이끌려서 만나게 되었고 초반에는 굉장히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양면 중에 단면이었을 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래의 모습이 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죠.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지만 차량이 부딪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죠. 거기다가 앞차는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 깜빡이를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놀랐다, 그치? 하고 웃으면서 다행이라고 반응 속도가 빨랐다며 칭찬했죠. 그런데 오빠의 표정은 굳다 못해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력을 미친 듯이 높여 그 차를 따라잡으려고 하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면서 조수석 위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 그만하라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번득이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차를 완전히 따라잡은 뒤에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차 문을 열고 뒤에 같이 멈춘 차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나오라고 소리를 꽥꽥 질렀고 안에 있는 운전자는 벌벌 떨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죠.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차에서 내려 남자친구를 말리러 갔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이 정도면 됐잖아, 어? 이거 놔. 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아야겠어. 정말 이럴 거야? 나 진짜 무서워. 그럼 병신처럼 굴까? 이걸 그냥 넘어가라고? 제발. 제발 날 봐서라도 그만해, 어? 저는 화가 난 남자친구의 등을 쓸고 팔을 잡아당겨 차로 이끌었죠. 알았어. 알았다고. 간다고.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오빠와 함께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그쪽으로 달려갔고 백미러를 발로 차더군요. 차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전 순간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웃음을 흘리고 있더군요. 마치 별거 아닌 일로 경찰까지 출동했냐는 듯이 짝다리를 하고는 한 손에는 담배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알게 되었죠. 그 남자가 굉장히 허세에 찌들어 있다는 걸 말이죠. 이날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하지만 이 일로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욱하는 감정에 저지른 실수였다. 내가 다칠 뻔한 게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에 그냥 넘어갔죠. 아주 가끔씩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중하려고 했기에 저도 더는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개월 정도가 지나 비가 엄청 오는 어느 날이었죠. 그날 저희는 친구 커플과 함께 자취방에서 취업 스터디를 하다가 짜장면을 배달시켰습니다. 배달은 40분 내외에 온다고 했고 저희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즐겁게 기다렸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배달원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비를 입고 계셨는데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목장갑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피... 괜찮으세요? 배달원은 굉장히 미안해하며 많이 늦었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음식이 많이 식었으니까 돈은 받지 않을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는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셨죠. 아니에요. 전 식은 것도 좋아해요. 돈은 받으세요. 저는 돈을 꺼내서 배달원에게 건넸고 배달원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커플도 무슨 일인지 상황을 보려고 나왔고 거절하는 배달원에게 괜찮다고 받으라고 하며 작게 실랑이를 했죠. 그런데 제 뒤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다시 가져와. 미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따위로 된 걸 판다고? 공짜로 줘도 안 먹어. 우리가 거진 줄 알아? 당장 가져가서 새로 가져오라고. 죄송합니다. 기다리셨을까봐 일단 가져온 건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짓거릴 시간에 가져오라고.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친구 커플도 남자친구의 어깨를 잡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오히려 보는 시선과 만류가 있자 더욱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욕설이 튀어나왔고 배달원에게 무릎까지 꿇으라고 소리치는 걸 보고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졌죠. 전 남자친구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통보했죠. 그때 남자친구는 아차 싶었는지 제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 배달원에게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돈을 쥐어드리고 세탁비까지 드렸죠. 빗길에 배달을 시킨 저희 탓도 있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어요. 가지고 왔던 우산을 들려주지 않은 건 작은 복수였습니다. 어디 한번 비 쫄딱 맞고 집에 가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제 이상형은 무조건 착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애는 2년이 지난 후였고 두 번째 쓰레기는 다행히 착했어요. 비록 가난한 취업준비생이었지만 상관없었죠.
왜냐면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야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정도가 점점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뷔페에 온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 시작은 늘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돈이 없으면 눈치를 볼 수도 있기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배려를 해주려고 기분 상하지 않게 계속 권해야 했죠. 커피숍에 갈까? 저기 괜찮은 커피숍 있어. 아니야. 난 오늘 커피가 별로라. 좀 걷자. 한여름인데. 그래. 그러지 뭐. 하지만 목적 없이 한여름에 2시간을 불편한 구두를 신고 걷는 건 행군이나 마찬가지였고 전 몇 번이나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오후 2시 공들인 화장은 다 흘러내리고 마스카라는 번지고 뜨거운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올라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나 좀 앉고 싶은데 여름이라서 힘도 들고. 조금만 더 걷자. 어? 커피 그냥 내가 살게. 제발 들어가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날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쩔 수 없나? 알았어. 그래도 난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나 때문에 쓰는 게 미안해서. 뭐, 이 정도는 귀엽죠. 얼마나 눈치가 보였으면 제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스 커피 한 잔이랑 자기는?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푸치노에 휘핑 많이. 그리고 자바칩 토핑 추가해주세요. 뭐? 그래요. 이 녀석은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가장 비싼 커피숍에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김,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같이 이름이 길고 장식이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음료를 시키는 거였죠.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높게 쌓은 과자들을 아삭아삭 씹으면서 저에게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걸 보니 이게 착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솔직히 귀여웠어요.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그간 얼마나 못 먹었으면 하는 짠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식사를 할 때도 그랬고 선물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전 덕분에 가장 비싼 한우도 먹어보게 되었고 명품이라는 것도 사보았죠. 연애를 하는 내내 제가 받은 거라고는 바짝 마른 드라이 플라워와 여자들 손톱에 바르는 영양제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생일 선물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봐. 죽이지? 이거 진짜 최고야. 이거 최신형 아이폰이네? 어디서 났어? 당연히 샀지. 뭘 어디서 나. 이거 사려고 2달간 용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 뭐? 용돈? 용돈을 얼마나 받는데? 200 정도?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하고. 헛웃음이 나더군요. 제 월급이 새우 180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를 꽉 깨물고 물었습니다. 200? 그렇게나 많이? 자기 집 어렵다고 했잖아. 어렵지. 아버지가 택시 기사 하시는데 내가 얼른 취업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전 화는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까지 그 정도로 용돈을 받는지 몰랐던 건 저였고 남자친구도 일부러 제게 돈을 쓰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200인데 내 월급보단 많잖아. 그럼 오늘은 네가 밥 사. 나 맛있는 거 사주라. 어쩌지? 나 차비만 가지고 왔는데. 또? 왜 매번 나 만날 때마다 차비만 들고 와? 그야, 자긴 돈 벌잖아. 난 부모님이 준 용돈이고 용돈으로 연애를 하면 부모님한테 미안하잖아. 안 그래? 이때 전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성의 끈을 놓았죠. 야, 용돈으로 연애하는 건 미안하고 최신형 휴대폰 사는 건 괜찮니? 너 저번에는 게임 전용 노트북도 샀지? 그건 취업 준비용이라고 치고 넘어갔다. 근데 뭐? 내 돈으로는 괜찮다고?
기가 막혀 진짜. 넌 다음 생에 꼭 모기로 태어나라. 내가 불로 태워서 죽여버릴 거니까. 이 등골만 빨아먹는 기생충아. 아, 님은 갔습니다. 제 두 번째 쓰레기를 그렇게 훨훨 태워 보냈어요. 2년쯤 뒤에는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자격증을 따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세 번째 쓰레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죠. 상대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어려 보였는데 실제로도 4살이나 연하였습니다. 순하고 착했고 무엇보다 저와 대화가 잘 통했어요. 하지만 외모는 앞선 연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말릴 정도였죠. 제 키가 165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160이었죠. 비율도 좋지 않아서 머리가 굉장히 컸고 어깨는 정말 좁았습니다. 바로 그 좁은 어깨를 넓게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집안도 좋은 편은 아니었고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유는? 누나, 이건 내가 살게. 나 월급 탔거든. 딱 이 말 한마디로 전 남자친구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연하를 만나는 것에 최대의 장점을 알게 되었어요. 좋은 습관을 제가 만들 수 있다는 점이랄까? 늘 앞선 연애에서는 제가 상대를 맞춰줬다면 이번 연애는 제가 조각을 만들어서 딱 맞게 끼울 수가 있었죠. 힘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긴 했어요. 이를테면 사과하는 것.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애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많이 싸움이 나고 그것으로 화해하는 시간이 길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싸움이 나면 남자는 미안해 하고 말하죠. 그럼 뭐가 미안한데? 하면서 시작도 끝도 없는 도돌이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네가 말을 함부로 한 게 내가 화가 난 이유야. 그니까 이 부분은 고쳐줄래? 미안해. 그렇게 안 할게. 그래, 알았어. 이 정도가 제 싸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언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저는 싸움을 되도록 대화로 빨리 풀어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크죠. 두 분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언성을 높여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어린 저에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부부 행복의 비결이라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 바로 그거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먼저 태어나는 거고 그건 불변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항복을 해야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인간관계나 부부 사이의 시작은 애정이어도 그걸 쭉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어른이 되면서 고집이 강해지고 사과나 인정을 하는 걸 자존심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는 더 심해진다는 거였죠. 실제로도 그냥 대충 넘기고 밥 먹어라 하면서 푸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도 난 그게 정말 웃긴 거야. 자기 어린애들한테는 얼른 사과하라고, 당장 화해하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말이지. 정작 본인들의 실수는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잖아. 그니까 너도 그런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야. 전 두 분의 말씀을 걸음 삼아서 성장했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흔한 말다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키에 대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였습니다. 앞선 문제들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까다롭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어요. 수술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어디가? 구두 신었네. 친구 결혼식이라서. 아이, 꼭 그렇게 입어야 해? 선보러 가? 아니, 치마를 입어서 그렇지. 겨우 2.5cm야. 항상 그런 식이지. 그럼 나는 여기서 깔창 더 껴? 알았어. 그냥 운동화 신을게.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훨씬 키가 크기도 했고 다리도 긴 편이라서 작은 굽이라고 해도 키 차이가 엄청나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제 엉덩이 위치가 본인의 허리 쪽에 있으니 뒷모습을 보면 조금 웃기게 보이기도 했죠. 그래도 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바지를 사도 최대한 내려 입고 티는 항상 엄청 큰 사이즈로 사서 입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위치가 확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점점 삐뚤어졌습니다.